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초유의 사태인 9.11 테러가 24주기를 맞았습니다. 미국의 국방부는 이제 전쟁부로 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명 명분을 추모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미국은 외부보다는 내부의 갈등이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타의 한 대학에서 강연 도중 찰리 커크가 저격 수준의 총격 암살로 사망하면서 진영 간 반목이 이젠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31살의 찰리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탈환에 공로가 큰 우익 활동가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진보 진영의 선택적 정의, 소위 내로남불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던 인물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차세대 리더로까지 평가받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시간 11일 목요일 FBI는 용의자 사진 2장을 공개합니다. 모자에 선글라스를 낀 대학생 또래로 보이는 인물입니다. 성조기가 크게 프린트되어 있는 티셔츠가 유독 눈에 잡힙니다. 이 사람도 자기 딴에는 미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참 위험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찰리 커크의 죽음은 미국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찰리 커크가 생전에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기에 자신이 지지했던 총기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자업자득이라고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총기 규제를 외치는 진보 진영이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게 총기 사용이냐며 분노합니다. 찰리 커크가 집중했던 건 총기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개인 권리와 자유입니다. 누구도 이 명제에 이의를 달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그걸 어떻게 정의하고 지켜가느냐 하는 방법이겠죠. 시카고 대학의 교수는 미국은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미국은 지금 전쟁 중이고 찰리 커크는 그 희생자가 된 겁니다. 스스로 정의롭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신념이야말로 순수한 악에 가장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괴테는 자신의 정의감과 확신이 폭력적, 독단적 행동으로 결과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짐작컨대 찰리 커크를 쏜 범인이 잡히면 아마 그의 입에서도 정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정의는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때 미국은 언어 중립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서류 미비자라고 불렀습니다만 이젠 불법 체류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불법 체류자들의 피난처를 천명한 도시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진행 중인데 연방대법원까지 이런 체포작전에 기름을 붓는 판결을 내리죠. 그중에서도 LA와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집중 포화를 받는 지역인데 도대체 LA에는 불법 체류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USC 산하 연구소에 의하면 LA 카운티 전체 인구의 9% 정도랍니다. 10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라는 말이죠. 사람 수당 그렇다는 거고 가정수로 따져보면 그 비율은 20%로 늘어납니다. 멕시코 출신이 가장 많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리고 중국계가 네 번째 규모입니다. 이민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최우선 과제다 보니 그 여파가 한국인에게까지 떨어지게 됐죠.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되어 구금됐던 한국인 가운데 316명이 미국 시간 목요일 전세기를 타고 인천으로 귀국합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미국과 한국 국민들의 온도차는 아주 큽니다. 한국 분들은 공장 지어주고 전문 인력까지 상주하며 미국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에 감사는 못할 망정 이런 수모를 주냐며 분노하고 있고 미국인들은 이런 관례에 대해 계속 경고했는데도 무시하다가 당한 일이라는 입장이죠. 물론 미국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의원은 강한 어조로 이런 조치에 대해 규탄했었고 이런 방향들이 향후 해외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저해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UAW (United Auto Workers) 전미 자동차 노조가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미국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노조일 정도로 역사도 깊고 그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현대자동차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민자 노동력 착취, 안전 불감증 등을 근거로 거론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식의 이민자 단속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어쩜 단순합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들을 고용하라는 거죠. 그 인력을 자국에서 데려오는 걸로 충당하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본때가 필요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이건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첨단 인력들이 이러면 미국 출장이나 체류를 할 수 있을까요?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선회가 이런 기류를 염려한 제스처일 텐데 이미 물은 엎질러진 셈이죠. 비자 문제를 빌미로 이민법에 어긋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하기엔 이건 좀 너무 나갔다 싶습니다.
LA가 미국 대도시 중 두 번째로 안전한 도시라는 조사가 나와서 LA 사는 사람들조차 어이없어 하는 중입니다. 금융정보 플랫폼에 발표한 내용인데 LA 사시는 분들 이 조사 결과에 동의하시는지요? 예전에 메가더팍 등 공원이 도심에 잘 조성되어 있어서 LA가 미 전국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시 상위권에 포함되어 실소를 자아낸 바 있는데 이 조사 결과도 정작 LA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거부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시정 관계자들은 이 결과를 자신들의 성과로 내세우고 싶겠지만 정작 LA 시민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뉴욕 증시 소식입니다. 이번 주 가장 눈길을 끈 종목은 오라클입니다. 인공지능 수요 증가로 클라우드 사업 계약이 급증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33년 만에 주가가 하루 최대 폭으로 떡상했죠. 전날 종가보다 무려 41%가 넘는 폭등이었습니다. 덕분에 레리 앨리슨 회장은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순위에 오릅니다. 시장에서는 턱이 빠질 만한 실적이라며 놀라워했는데 이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오픈도어의 폭등도 뉴스입니다. 9월 11일 주가가 하루에만 80%에 육박하는 폭등세를 보였는데 오픈도어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일일 상승폭입니다. 오픈도어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 CEO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반응했습니다. AI 퍼스트 컴퍼니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데 밈 주식으로도 이슈가 됐던 오픈도어의 이런 약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조로 3개월 전인 6월 30일에 이 종목에 투자하셨다면 2달여 만에 18배가량의 수익을 거뒀을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종목 추천 아닙니다.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입니다. 9월 11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예상보다 상승했지만 금리 인하의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듯합니다. 9월 12일에는 미시건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되며 9월 17일에는 드디어 FOMC의 금리 결정 발표가 있습니다. 이 발표 후에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9월 19일에는 주별 고용 및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슈가 되는 미국 뉴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